네, 미국 제47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이 대통령 선거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자, 오늘 투표는요, 전통적으로 자정 투표를 해온 뉴햄프셔주 한 마을이 있습니다. 새벽 0시에 투표소가 문을 여는 겁니다. 대부분 뭐 아침 6시나 뭐 빠르면 새벽 5시 이렇게 여는 게 대부분인데 새벽 0시부터 문을 여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뉴햄프셔주의 북부에 있는 작은 산간 마을 딕스빌 노치라는 곳입니다. 새벽 0시에 투표소를 열어서 미 전국에서 가장 먼저 투표소를 문을 여는 곳입니다. 주민들, 유권자들은 많지 않아요. 한 뭐 10명 조금 남짓되는 작은 마을입니다. 유권자도 많지 않은데 아주 상징적인 곳입니다. 이미 여긴 문 연 지 꽤 된 거죠. 그러니까. 자, 이것은 좀 뭐 희한하긴 합니다만은 전통적으로 새벽 0시를 기해서 투표가 시작되는 곳도 있다. 조그만 마을에 있다. 뭐 이렇게 요 정도만 알아놓으시고요. 일반적인 투표 시간은 이제 주별로 다른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오전 5시에서 오전 8시 그 사이에 이제 투표가 시작이 돼서 끝나는 거는 이제 현재 시간으로 오후 7시, 좀 늦게 끝나는 것은 뭐 오후 9시 뭐 이렇게 끝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오늘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몇 가지, 한 서너 가지만 좀 정리를 짧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여러 번 말씀드렸죠. 개표 지연 가능성입니다. 일부 경합주에서 우편 투표와 또 잠정 투표 집계로 인해서 결과 발표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 알아놓으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 보안이 상당히 강화됐다라는 점입니다. 백악관을 비롯해서 주요 후보의 유세장 주변에 이 장벽 그리고 뭐 경비 계속 배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각 투표소에도 이 보안이 상당히 강화되었습니다. 펜실베이니아주나 또 일부 경합주의 어떤 특정 투표소의 경우에는요, 심지어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이 저격수까지도 배치되었다라는 그런 얘기까지도 있습니다. 혹시나 누가 안 좋은 생각을 갖고 무슨 일을 저지를지를 몰라서 조금 떨어지게 보이는 곳에서 조금 거리를 두고 뭐 저격수까지 배치됐다. 그리고 뭐 경찰이 증강 배치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뭐 주방위군이 배치되고 또 주방위군에게 어제 말씀드렸죠. 워싱턴주 같은 경우에는 주 전체에 주방위군의 대기태세 명령이 내려졌다. 뭐 그런 정도로 일단 보안이 그 어느 때 선거보다도 굉장히 강화된 선거다.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기상 상황입니다. 이 중서부 지역에 그런데 지금 기상 상황이 조금 변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중서부에 오늘 상당히 매서운 추위가 예보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중서부 일부분 지역에는 비가 또 예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표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날씨가 굉장히 안 좋을 때 민주당에게 유리할까 공화당에게 유리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날씨가 뭐 갑자기 좀 많이 안 좋아지고 좀 투표하러 가는데 좀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좀 젊은 층이라든지 민주당이 조금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화당 그 지지자들은 어떻게든 투표하러 가려고 하는 그런 게 좀 있다. 그래서 이제 날씨가 상당히 안 좋아지면 오히려 민주당이 조금 불리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번 선거에는 꼭 그렇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번 선거는 워낙 다들 하고 이런 마음을 갖고 투표를 하거나 아니면 안 하거나 막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웬만한 악천후 아니면은 큰 변수는 없을 것이다. 뭐 이런 것이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입니다만은 일단 알아놓으실 건 중서부 지역에 오늘 좀 날씨가 안 좋다. 이것만 좀 알아놓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주요 경합주에 이제 그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좀 정리해 드릴 부분인데 펜실베니아, 뭐 미시간 등등에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돼서 온 전국의 유권자들의 그 관심이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주에서 투표를 했다 하더라도요. 우리 캘리포니아주가 어떻게 될까? 저부터도 그런 관심 별로 없어요. 왜? 어차피 여긴 승패가 갈려졌기 때문에. 저도 캘리포니아주에서 투표를 해 놓고 저의 관심은 사실은 펜실베니아주에 가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자, 이 중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기상 상황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고 이제 이 부분은 넘어가려고 하는데 중서부 그러니까 이제 또 중서부가 아닌 곳에 사시는 분들은 도대체 중서부 어디 말하는 거야 하실 수 있어서 그 부분만 좀 정리를 해두고 넘어가려고요. 중서부 경합주라는 것은 일단은 미시간주 그리고 위스콘신 그리고 오하이오주 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세 주가요 오늘
날씨도 춥고 일부 지역에 비도 오고 하는 그런 날씨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근데 추우니까 비가 또 눈으로 바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운전하기 좀 쉽지 않고 뭐 그런 정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율에 영향 미칠 뭐 일반적으로는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만은 이번 선거에서는 꼭 그렇지도 않을 것이다. 이런 악천후는 선거 당일 본투표를 계획했던 유권자들에게는 조금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이번에 워낙 사전투표 많이 했고요. 또 우편투표도 많이 했고 그래서 본투표하는 그 비율이 50% 아래입니다. 50%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투표 결과에는 뭐 그 변수 미칠 수 있는 변수가 그닥지 날씨 때문에 받을 변수는 많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것이 중론이다라는 것이 이제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영향은 공화당이 좀 덜 받는다. 날씨와 관련해서는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그럼 잠깐만요. 내일 만일 내일이 아니죠. 오늘 선거에서 이 선거인 그러니까 내일 개표할 때 그러니까 오늘 선거를 하고 일반적으로 뭐 다음 날이면 개표 결과가 나온다라는 전제하에 뭐 이게 내일이 될지 2, 3일 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개표를 한 후에 발표가 나왔는데 269대 269 동점이 가능할까요? 하는 그런 질문도 많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yes, 가능합니다. 그런데 뭐 확률적으로는 굉장히 희박합니다. 이게 상당히 뭐 경우의 수가 있지만 확률적으로는 상당히 희박한 경우의 수입니다. 어찌됐든 뭐 논리적으로는 가능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좀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합주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러스트벨트 예를 들면 뭐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요 세 개 주 러스트벨트에서 다 이기고 그렇더라도 트럼프가 선벨트, 애리조나,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네바다에서 이기고 그리고 이제 또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그냥 이것만 갖고는 안 돼요. 이제 여기까지는 승자 독식이죠. 뭐 한 표라도 많이 얻은 그 후보가 다 가져가는 건데 승자 독식이 아닌 주도 두 군데가 있다 그랬죠. 메인주 그리고 네브라스카주. 여긴 승자 독식이 아니고 또 나름대로 비율대로 가져갑니다. 여기서는 그 메인주와 네브라스카주에서 한 명씩의 선거인단을 확보하면 얘기가 좀 복잡해집니다만은 여하튼 뭐 그렇다면 269대 269 동점 무승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는데. 물론 이 외에도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이렇게 이제 무승부가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법으로 정해져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차기 대통령은 내년 1월 연방 하원 투표에서 결정을 합니다. 내년 1월까지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요. 자, 오늘 이 대통령 선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연방 상하원 선거도 있고 각 주별로 뭐 주민 발의한 선거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대선과 함께 치루어지는 이 하원 선거에서 오늘 선거에서 당선된 하원의원들이 투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 1월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하원은 일단 지금 생각하기로는 공화당이 이번에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라는 전제하에 실제로 그렇게 동점이 되고 무승부가 된다면 공화당이 연방 하원 다수당이 또 된다면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확 올라간다고 볼 수는 있겠죠. 물론 이거는 이제 상당히 희박한 확률 같고 그저 궁금하니까 알아본 정도입니다. 어디까지나 이제 뭐 일단 뭐 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알아는 봤습니다만 이번 선거에서 하도 뭐 초박빙이라는 그런 여론조사가 많이 나와서 동점일 경우 뭐 한 번 정도 알아볼 필요는 있겠다 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상황입니다. 이 대선이 초박빙 구도로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지난 2020년 대선 직후 의사당 난입 사건과 같은 그런 폭력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안보 강화, 보호 강화 조치도 지금까지는 볼 수 없었던 매우 이례적인 수준으로 격상됐습니다. 투표소 그리고 개표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비상 버튼을 나눠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관리단 이제 뭐 투표하러 이제 가면은 투표소에 그 선거 관리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이 이제 여기 자기 아이디 카드 같은 거 이제 목걸이 걸고 있는데 그 걸어놓은 목걸이 아이디 카드 옆에 비상 버튼, 소위 말해서 패닉 버튼이라는 것을 나눠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일종의 비상벨이죠. 그런 것은 물론이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무슨 일이 있을 때 그 버튼을 누르면 그 근처에 있는 뭐 주방위군이 온다든지 경찰이 온다든지 뭐 이런 것을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비상 버튼을 갖고 있는 그런 선거관리원들도 많이 늘어났고요. 심지어는
그 투표소 같은 곳에 방탄 유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는 방탄 조끼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죠. 일부 투표소 근처에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볼 수 있지만 조금 떨어진 곳에서 저격수를 배치하는 그런 방안까지도 지금 시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워싱턴 포스트는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불안해하는 유권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선거관리 당국이 선거일 당일 오늘과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폭력이나 혼란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례 없는 보안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이를 유권자들에게 홍보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홍보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강화할 정도로 상황이 불안해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불안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렇게 철저하게 보안을 철저하게 하고 있으니까 안심하고 나와서 투표하세요. 이제 그런 거죠. 경합주 중에 하나인 애리조나주의 마리코파 카운티, 여기 잘 보셔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쩌면 이 애리조나주의 마리코파 카운티의 개표 결과가 미 전국에서 가장 늦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가장 그 표차가 적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외워놓으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애리조나주의 마리코파 카운티 치안당국은 선거 기간 동안에 최대 200명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오늘 그리고 내일 아침까지 24시간 투표소를 감시할 방침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죠. 자, 이런 그 보안 요원 인원들은 지난 2020년에 시행했던 것보다는 무려 4배 이상 증가한 그런 규모입니다. 그만큼 이제 불안불안한 그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얘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보안당국은 이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오늘 그리고 개표가 있을 그 기간 동안에 응급요원들의 그 휴가도 일제히 불허했고요. 그러니까 응급요원, 그다음에 위험한 곳에 있는 어떤 경찰 요원이라든지 특별히 선발된 그런 요원들, 안보 요원들 이런 사람들은 그 휴가 당분간 가지 못하게 이렇게 불허했습니다. 911 응급요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필요시에 투표소 등 그 옥상에 저격수도 배치되는 그런 방안도 계획하고 이런 내용을 지금 굉장히 유권자들에게 홍보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애리조나주의 그 마리코파 카운티에 포함된 그 애리조나주 최대 도시 피닉스, 그 피닉스 도심의 개표소는요, 감시용 드론까지 동원돼서 완전히 요새처럼 보호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피닉스에 있는 투표소 보면은 그 주변을 드론이 굉장히, 드론 이제 소리 나죠? 뿡 소리 나면서 이렇게 떠다니잖아요. 뿡 소리 나면서 떠다니면서 드론이 그 360도, 투표소 주변 360도를 감시하고 그 비상 상황실에서 이 드론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영상, CCTV 영상 같은 걸 계속 보면서 수상한 사람이 접근하지 않나, 어떤 사람이 또 수상한 행동을 하지 않나, 뭐 이런 것을 계속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주의 상황도 사실은 많이 비슷합니다. 뭐 애리조나주 피닉스만 그런 게 아니라요. 또 특별히 워싱턴주만 그런 것도 아니고요. 미국 전역 수백 곳의 선거관리사무소가 방탄 유리로 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 같은 경우에는 강철문으로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각종 감시 장비로 이 보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참 자괴감도 들어요. 무슨 우리가 어디 외국 저기 내전이 심화되고 있는 아프리카 어디에서 투표소를 갖고 가서 거기서 그 사람들 투표를 하는데 우리가 그 제3자로서 투표를 감시하고, 그런데 너무 치안이 위험해서 방탄조끼 입고 방탄문으로 만들고 강철문으로 만들고, 이게 아니고요. 이게 우리나라가 우리끼리 선거를 하는데도 이게 불안해서 이게 방탄유리에 강철문에 방탄조끼까지 입고 나오는 그거를 우리나라 안에서 투표를 하는데도 지금 이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조금 자괴감이 들기도 하네요. 여하튼 이번 선거는 상황이 그렇다, 현실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요, 투표소의 현장 관리 책임자들에게 신분증 끝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그 끝에 달 수 있는 그 패닉 버튼, 일종의 비상벨을 다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저 갖고 있는 아이디 끝에 이렇게 살짝 달아놓고 있다가 급하면 누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편물을 통한 화학물질 공격에 대비해서 방호복과 해독제까지 이 투표소 준비해 놓고 있대요. 얘기하다 보니까 정말 또 자괴감이 드네요. 이게 어디 먼 나라 얘기하는 것 같죠? 그리고 어디 무슨 내전이 벌어지는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선거 같죠? 그게 아닙니다. 지금 미국에서 오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선거에 이렇게 선거관리위원들이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호복도 준비해 놓고 해독제까지 준비한 그런 투표소도 있습니다.
자, 여하튼 투 개표가 순조롭게 진행돼야 할 터인데요. 일단은 순조롭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안심하기에는 하루 이틀 사이에는 좀 이릅니다. 왜냐하면 선거인단이 따로 모여서 이 투표 결과대로 이제 대통령을 선출하는 과정 등이 남아 있기 때문인데요. 그게 이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경합주 중에 하나인 그 조지아주는요, 그 조지아주 의회 의사당 주변에 보안 펜스를 설치했습니다. 갑자기 이제 투표 결과가 나온 후에 뭐 또 흥분한 그 사람들이 가갖고 조지아주 의회를 점령할까봐. 4년 전에는 연방의회 점령한 일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각 주별로 가만히 있어봐봐. 연방의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주의회 의사당도 좀 불안한데? 이런 생각을 각 주정부가 하는 것이죠. 특별히 경합주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만에 하나, 뭐 대놓고 말씀드립니다만 만에 하나 트럼프 후보의 패배라는 어떤 그런 발표가 나오게 되면 트럼프의 극렬 지지자들이 조지아주, 우리 연방의회 가기 전에 조지아주부터 점령하자 그래갖고 조지아주 의회 의사당으로 몰려갈까 봐. 조지아주 의사당에는 의사당 주변에 펜스가 쫙 지금 이미 쳐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리조나주도 마찬가지예요. 아리조나주는 주요 시설, 주의회뿐만이 아니라 주요 시설의 그 출입문과 감시 장비들을 완전히 락을 시켜버렸어요, 지금. 그리고 철저히 보안 요원도 늘려놨습니다. 애리조나주의 투표 결과를 인증하는 책임자 주 국무장관인데요. 어느 주나 마찬가지 그 주에서의 승패를 책임지고 있고 또 승패가 났을 때 책임지고 그것을 발표하는, 선언하는 그 사람이 이제 그 주의 국무장관인데 애리조나 주의 경우에는요. 애리조나 주 국무장관이 방탄조끼를 오늘 아침부터 착용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밝혔습니다. 나는 오늘 아침부터 방탄조끼 입고 며칠 동안 근무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총 맞을지 모르니까요. 불안하다는 거죠. 참 어찌 보면 이게 21세기의 미국이란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맞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현실이 그렇습니다. 다른 주 좀 볼까요? 네바다주, 그리고 워싱턴주 이런 데처럼 사회 불안에 대비해서 주 방위군을 편성한 곳도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워싱턴주는 주 방위군에게 긴급 호출을 해서 주 방위군 대기 명령을 내렸다라고요. 그리고 이제 워싱턴주까지 그랬는데 오늘은 네바다주까지 그렇게 주 방위군에게 대기 명령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안 조치가 강화되면서 해프닝이 벌어진 그런 것도 있습니다. 웃지 못할 해프닝. 지난달 말에 노스캐롤라주의 그 웨이크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는요, 사전 투표용지가 들어있다고, 이제 사전 투표용지 박스가 이제 배달이 되죠. 집계된 대로 이제 오는데, 들어보니까 여태까지 왔던 거에 비해서는 꽤 무거운 거예요. 보통 이게 한 박스가 다 차면은 대충 이 정도의 무게였는데, 그걸 날리던 사람이 이걸 딱 들어보니까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거 하나만 특별히, 이상하게 하나만 딱. 그래서 야, 이거 투표용지가 들어있다고만 생각하기에는 이게 너무 무겁다라고 생각해서 관계자들이 이게 뭐가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서 막 911 부르고 경찰 부르고 폭탄 탐지기 요원들도 막 그런 옷 있죠. 그거 입고 막 와서 조심스럽게 그 투표함을 열었습니다. 완전히 그냥 긴장한 상태에서 열어봤습니다. 아유, 그렇지만 이제 일단은 다행으로 실제로 그 소포 안에 들어있던 것을 봤더니 일반적인 선거 투표용지가 그대로 담겨 있고 플러스 알파가 있었어요. 뭐냐? 커다란 쿠키 한 상자와 땡큐 레터, 감사 편지가 한 장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커다란 쿠키 한 상자 때문에 이게 유달리 무거웠던 거예요. 그래서 디텍터 하는 사람들, 폭탄 탐지 요원들이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조심스럽게 그걸 열어봤더니 거기서 나온 거는 폭탄이 아니었고 쿠키 한 상자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미국이 그렇게 불안해 떨고 있는 겁니다. 워싱턴 DC의 그 정부 기관들 주변에도요, 지금 펜스가 설치됐습니다. 비밀 경호국은 백악관과 재무부 그리고 인근 라파에트 파크 광장 등의 주변에 4피트 높이의 금속 분리대를 세워놓고 완전히 주변하고 차단시켜 버렸습니다. 이 안으로 절대
못 들어오게. 그리고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살고 있는 거주지, 관사, 그리고 자신의 사택, 이 모든 이런 곳에도 똑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의회 의사당 주변에도 역시 이제 그렇게 조치를 취해놓고 의회 의사당, 연방의회 의사당 주변에 가면요, 4년 전에 그런 비극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이제 철저하게 이제 준비를 해놨는데, 멀리 봐도 우리가 알 수 있게 그냥 노랑, 왜 경찰들 그 크라임 씬, 그 범죄 현장에 가면은 이제 막 테이프 치잖아요. Do not cross 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노란 그 테이프, 그걸로 완전히 둘러버린 겁니다. 의사당 주변에 Do not cross, 완전히 건너지 마시오 라는 안내문과 함께 그 장벽까지도 완벽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참 이게 이제 오늘의 미국인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큰 별일 없이, 피해 없이 좀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정말 다행이겠죠. 자, 이처럼 미국 선거 당국이 초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4년 전 그때 대선 이후에 벌어진 폭력 사태의 악몽 때문입니다. 4년 전 대선에서 패배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은 선거 결과에 불복하면서 2021년 1월 6일 의사당에 난입해서 연방의회 의사당에 난입해서 이 폭력을 행사한,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적이 있잖아요. 그 트라우마가 심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극단주의 감시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들은 그 이후로, 그러니까 지난 4년 전 그 이후로 공화당의 변방에서 지금은 핵심으로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4년 전 그렇게 막 극렬하게 의회 의사당 침투해서 폭력 행사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그때쯤에는 이제 그 상황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거의 4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는 공화당의 변방에서 조용히 있었는데, 이번 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이들이 또 공화당의 핵심으로 들어와 침투해 있는 상황이다 라면서 이제는 그들이 선제적으로 선거 패배를 부정하는 세력으로 변모해서 선거가 있기 며칠 전서부터 계속해서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세력으로 변모해 있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오늘 그 선거가 있기 짧게는 3, 4일, 길게는 1, 2주 전부터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긴 했었습니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 선거 사기를 여러 번 거론했었죠. 그 극렬 지지자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스스로 1, 2주 전부터 그런 얘기를 탁탁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패배할 경우에 불복하겠다라는 본인의 의사를 계속 시사해 왔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극렬 지지자들을 좀 준비시킨다 그러면 표현이 어떨까요? 그들에게 이제 메시지를 전했다. 이렇게 이제 보안 당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백악관 주변 등에서는 이제 폭력 사태를 우려한 상인들, 백악관 주변에는 이제 무슨 상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식당도 있고 심지어는 맥도날드 있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백악관 주변이라고 그런 게 없는 거 아닙니다. 저도 백악관 근처에 단지 관광 삼아서 몇 년 전에 가본 적이 있는데 조금만 벗어나면 일반적인 상점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점 업주들, 이런 사람들이 상점을 완전히 판자로 다 유리창을 다 판자로 막아버렸어요. 완전히 막으니까 멀리서 봤을 때는 장사 안 하나? 당분간 며칠 동안 문 닫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판자로 다 막아놓고 글루는 뭐라고 써놨느냐? We are open. 판자로 막아놓고 영업해요.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답답하죠. 그런 실정입니다. 자, 선거 이후에 개표가 길어지거나 개표 결과가 나왔는데 해리스의 패배로 나온다면 모를까? 트럼프의 패배로 나온다면. 그리고 이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격차가, 트럼프가 패배로 나오는데 그 격차가 아주 그 작은 차이로 나온다거나 한다면 극렬한 트럼프 지지자들이 또다시 폭력적인 대응에 나설 가능성, 이게 지금 상당히 크게 우려되고 있는, 그게 현실이다라는 안타까운 말씀을 또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당선자의 윤곽은 그러면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여론조사 결과가 초박빙인 만큼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다라는 게 이제 지금의 분석입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맞붙었던 4년 전 대선 당시에는 선거 나흘이 지난 후에 주요 언론들이 당선자 발표를 하기 시작했죠. 그 나흘도 과거에 비하면 상당히 길어진 시간이긴 합니다만은, 그런데 이번에는 그보다도 훨씬 더 걸릴 것이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이제 그 경합주에서 지지율 격차가 그야말로 초박빙일 경우, 누가 이기는 걸로 나오더라도 그 격차가 초박빙인 것으로 나올 경우에 다시 재검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시간이 그 경합주에서 가장 오래 걸릴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경합주에서의 승패 표 차이가 생각보다 좀 크게 나올 경우에는 어쩌면 뭐 내일 아침쯤이면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문제는 승패도 경합주에 달려있고 개표에 걸리는 시간도 경합주에 달려있고 이 모든 게 경합주인 그런 미국의 대통령 선거입니다. 저는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야, 이거 뭐 경합주 아닌 곳에 사는 사람들은 서러워서 살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는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대통령 선거 제도는 저는 이제 반드시 좀 개선을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미로운 소식도 있는데요. 좀 정보가 될 만한 소식입니다. 오늘 그 선거와 관련해서요. 미국 내 각 소매 업체들이 무료 서비스나 또는 대폭 할인 등 이 대선 마케팅을 벌이고 있습니다. 유권자는 물론 일반 소비자나 이미 투표한 유권자 등 이 수혜 대상도 이제 업체마다는 다 다르고 또 뭐 유권자가 아니고 투표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상관없이 뭐 이렇게 지금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혜택도 뭐 예를 들어 뭐 공짜 도넛을 주는 것부터 차량 서비스 할인까지 뭐 다양합니다. 자, 이 중에서 전국적으로 제공되는 혜택을 보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각 지역적으로 보면 뭐 너무 많아서 일단 전국적으로 되는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다들 아시죠? 뭐 도넛은 안 좋아해도 이 집 도넛은 저도 좋아합니다. 크리스피 크림 도넛. 자, 크리스피 크림 도넛인데요. 이 크리스피 크림 도넛은 오늘 매장을 방문하는 모든 고객들에게 오리지널 글레이즈드 도넛 1개를 무료로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도넛 살 일이 있어서 가서 뭘 좀 샀어요. 그러면서 이제 프리로 그걸 받아올 수도 있고, 난 도넛 살 일도 없고 보통 도넛 별로 안 좋아해. 그래, 근데 오늘 송영권 말 들으니까 뭐 하나 정도 가서 좀 오랜만에 도넛 하나 먹어볼까? 커피하고 먹으면 맛있긴 하잖아요. 그러면 주변 가까운 데 있으면 크리스피 크림 도넛 가갖고 오늘 투표일이기 때문에 프리 도넛 받으러 왔다 그러면 프리 도넛 하나 줄 겁니다. 그럼 커피하고 딱 하고 투표 끝나고 이렇게 뭐 무료 도넛 하나 정도 오랜만에 괜찮죠. 또 뭐 이런 크리스피 크림 도넛에서는요, 투표했다는 것을 뭐 인증하거나 뭐 다른 걸 꼭 사야만 주는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방문하면 크리스피 크림 도넛 안에 그냥 방문하면 누구나 하나씩 이제 프리 도넛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아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자니 로켓이라는 그 레스토랑 아시죠? 자니 로켓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한국식 발음 자니 로켓 레스토랑. 1950년대 스타일의 인테리어 디자인 뭐 이런 걸로 이제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햄버거나 뭐 이런 것도 유명한데, 이 자니 로켓에서는 매장을 방문해서 식사하는 유권자에게 밀크쉐이크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투표 끝나고 거기 가면 밀크쉐이크는 프리. 단 스티커 등을 통해서 내가 했다는 그 뭐 I voted 뭐 그런 스티커, 그 투표 인증을 한 고객에 한해서 밀크쉐이크를 프리 준다라는 것입니다. 자니 로켓. 그리고 이제 또 있습니다. 라운드 테이블 피자. 여기 피자도 맛있죠. 라운드 테이블 피자는 오늘 라지 또는 엑스트라 라지 피자를 주문하는 고객은 $6를 깎아준다고 합니다. 이 적지 않죠? 이 할인은 뭐 딜리버리 시켜도 똑같이 적용해주고, 가서 투고해도 똑같이 적용해주고, 또는 뭐 매장 안에서 식사할 때도 똑같이 라지나 엑스트라 라지 사면은 $6 깎아준다고 합니다. 라운드 테이블 피자. 자, 그리고 한인들이 많이 좋아하죠. 아이키아. 그 퍼니처 샵, 뭐 이거 퍼니처 샵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네, 아이키아도 있습니다. 선거 당일인 오늘 아이키아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에게, 그리고 참고로 한국에서는 이케아라 그래요. 이케아. 왜냐하면은 이케아 이제 핀란드죠. 여기가 아마 마더 컴퍼니가 그쪽 발음으로 한다고 해서 이제 한국에서는 이케아라 그러고, 미국에서는 미국식 발음으로 한다 그래서 이걸 또 꼭 아이키아라고 하죠, 우리는. 여하튼 한국에서는 또 아이키아라 그러면 괜히 오해받을 때도 있어요. 미국에서 왔다고 잘난 척 하기는 이케아가 아니라 아이키아 뭐 여하튼 뭐 이러시는 분 계신데, 그건 잘난 척이 아니라 미국에서는 우리는 그냥 아이키아라고 말을 해왔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건 뭐 제가 한국에서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아이키아가 이 동네도 있네 했더니, 아이키아는 뭐 이렇게 미국에서 온 걸 표시내고 그래? 이케아 뭐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건 절대로 뭐 표시를 내거나 잘난 척이 아니라 미국에서는 아이키아, 한국에서는 이케아로 부른다. 이제 그런 건데. 자, 여하튼 아이키아에서는요, 이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에게 프로즌 요거트를 그냥 무료로 줍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는. 아이키아 그 프로즌 요거트 맛있어요. 그리고 아이키아
그 핫도그 맛있잖아요. 싸고 맛있잖아요. 요새 얼마나 한 2불 하나요? 맛있습니다. 근데 그 핫도그 하나 사고 그냥 프로즌 요거트 받아오면 되잖아요. 같이 먹으면 맛있습니다. 단 그 아이키아 공식 웹사이트에서 그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디지털 쿠폰이 있는데 그 다운로드 받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냥 전화기로 아이키아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쿠폰 다운로드 딱 누르면 내 전화기에 다운됐잖아요. 그냥 그거 갖고 가면 됩니다. 갖고 가서 보여주면 프로즌 요거트 프리로 준다라는 것입니다. 뭐 오는 사람대로 주니까 뭐 부부가 같이 가도 되고 가족이 같이 가도 되고요. 그래서 쿠폰 미리 다운해서 아이키아 프로즌 요거트 뭐 프로즌 요거트 뭐 먹고 아이키아에서 뭐 특별히 살 일 없다 그래도 가끔 가서 이렇게 구경하면 재밌잖아요. 뭐 살 거 없다 그래도 보면은 가끔 보면 아 요거 괜찮은데 하면서 뭐 비싸지 않으면 그냥 한두 개 사갖고 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아이키아가 더 노리는 게 그런 거니까 뭐 이렇게 마실 삼아서 한번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구경 삼아 프로즌 요거트 하나 얻어 먹으면서 시간을 천천히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쿠폰 그런데 아이키아는 꼭 미리 다운 받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우버 그리고 리프트 가끔 이제 어디 멀지 않은데 이렇게 갈 때는 이제 차 있어도 귀찮으면 우버 부르기도 하고요. 또는 뭐 차가 뭐 순간적으로 없어서 뭐 부를 때도 있는데 우버하고 리프트도 행사 있습니다, 오늘. 자, 우버와 리프트는요, 투표소까지 갈 때 반값으로 고객을 모셔다 드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그냥 아무나 아니고 일단 투표소를 갈 때, 나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뭐, 대충 뭐 투표소까지 거리가 제가 무슨 아주 시골 같은데 모르겠습니다만, 웬만한 대도시에서는 우리 집에서 투표소까지 간다? 그럼 대충 뭐 한 15불 나올까요? 그 정도 거리 안에 다 있을 거예요. 그럼 반값으로 가니까 뭐 7, 8불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버는 앱에서 투표하러 가자라는 뜻, 고보트라는 그 코너가 있는데 그 코너를 이용하면 할인 가격으로 그렇게 반값으로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프트에서는요, 할인 코드를 이렇게 입력해야 됩니다. 리프트에서 할인 코드는 뭐냐면 보트 24, 보트 24 요걸 이제 입력하면 역시 반값으로 적용이 됩니다. 다만 이제 최대 할인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이제 $10입니다. 그러니까 $20 안쪽이면 $10 적용받죠. 뭐 그 $20 이상 되는 그런 먼 거리는 대부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음식 배달 서비스 우버 이츠 이 또한 그 오늘 저녁 6시부터 내일이 아니죠. 오늘 저녁 6시부터 내일 모레 7일, 그러니까 그 개표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버 이츠는 오늘 저녁 6시부터 7일 오전 6시까지 25%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요건 이제 우버 이츠는 이제 대학교 기숙사에 가 있거나 혼자 아파트에 나가서 독립해서 살고 있거나 이런 젊은 자녀들한테 얘기해 주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미국 제47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본투표가 오늘 미국 전역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간의 건곤일척의 승부가 대장정을 마무리하고 오늘 유권자들의 한 표 행사로 결판나게 됐습니다. 두 후보가 차기 백악관 주인자를 놓고 대결한 기간은 대충 보면 한 100일 정도 됩니다. 이 100일간 치열하게 싸워온 두 후보, 이제 최종 승자를 가리게 되는데 당선자 발표가 내일 나오지는 못할 전망이지만 뭐 또 의외로 일찍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니까 이제 내일 결과가 나올지도 혹시 모르니까 내일도 함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누구를 응원하든 누구에게 투표를 여러분들이 하셨든 나라를 사랑하는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다 라는 심정으로 내일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칩니다. 대통령상 수상에 빛나는 초특급 아주 투어 모국 관광. 아주 모국 관광의 인기 비결은 전 일정 5성급 호텔의 럭셔리 숙박. 아주만의 27인승 VVIP 버스. 엄선된 맛집들이 선사하는 최고의 식사. 고객들의 표정이 증명하는 아주 단독 모국 관광은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최고 인기 관광입니다. 건강검진도 모국 관광과 함께 하시면 훨씬 더 편리합니다. 모국 관광도 역시 아주 좋은 아주 투어.